안녕하세요, 수강생 여러분. 소플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리액트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새로운 라이브러리나 기술에 대해서 배울 때는 먼저 그것의 정의에 대해서 잘 알고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배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마치 바닷가의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같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 장에서 배우게 될 리액트의 정의와 개념에 대해서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이 강의에서 배우려고 하는 리액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리액트 공식 웹사이트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A JavaScript library for building user interfaces. 이 문장을 한국말로 직역하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만들기 위한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가 됩니다. 어떤 뜻인지 조금 감이 오나요? 이 문장을 모두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라이브러리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보통 영단어 라이브러리는 도서관이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하지만 프로그래밍 언어에서의 라이브러리는 도서관이 아니라 자주 사용되는 기능을 정리해 모아놓은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서관에 가면 그림처럼 책장에 수많은 책이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잘 정리되어 꽂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라이브러리라는 것은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자주 사용되는 기능들을 잘 모아서 정리해 놓은 모음집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그림은 프로그래밍에서의 라이브러리를 도서관에 있는 책장에 비유하여 그려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리액트가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라는 것은 알았는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만들기 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영어로 User Interface라고 쓰고 보통은 UI라고 줄여서 부릅니다. 사용자와 컴퓨터 프로그램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 중간에서 서로 간의 입력과 출력을 제어해 주는 것이 바로 유저 인터페이스입니다. 웹사이트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우리가 흔히 보는 버튼이나 텍스트 입력창 등이 모두 사용자 인터페이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버튼을 누름으로써 웹사이트에서 반응을 하고 웹사이트에서 특정 페이지를 보여줌으로써 사용자들이 반응을 하는 것이죠. 이처럼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만들기 위한 기능 모음집을 UI 라이브러리라고 부르고 리액트는 대표적인 자바스크립트 UI 라이브러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화면을 만들기 위한 기능들을 모아놓은 것이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웹사이트를 구축할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자바스크립트 UI 라이브러리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들이 대표적인 자바스크립트 UI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림의 가장 왼쪽에 있는 것은 AngularJS입니다. AngularJS는 구글에서 만든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웹 개발 프레임워크입니다. AngularJS는 리액트보다 훨씬 앞선 2010년에 처음 출시되었고 불과 5, 6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은 곳에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에 롱텀 서포트라고 불리는 단기간에 버전 업데이트를 하지 않고 안정적인 버전을 장기간 유지하는 방식인 LTS 모드에 돌입하였고 그러다가 2022년 1월 LTS마저 중단을 선언하고 사실상 공식적인 지원이 종료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운데 우리가 배우게 될 리액트입니다. 리액트의 정식 명칭은 React.js인데 보통은 줄여서 리액트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자바스크립트 관련 라이브러리는 이름 뒤에 JS를 붙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리액트는 지금은 메타로 이름이 바뀐 페이스북에서 만든 오픈소스 자바스크립트 UI 라이브러리입니다. 리액트는 2013년에 처음으로 출시되었으며 출시된 이후 사용률이 점점 증가하다가 현재 다른 라이브러리들을 모두 따돌리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자바스크립트 UI 라이브러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나오는 것은 Vue.js입니다. 큰 IT 기업의 주도로 시작된 AngularJS나 리액트와는 다르게 Vue.js는 에반 유라는 중국인 개발자 한 명이 시작한 오픈소스 프로젝트입니다. Vue.js는 2014년에 처음 출시되었고 이후 점점 영향력이 커져서 현재는 리액트와 항상 함께 언급되는 자바스크립트 대표 프레임워크가 되었습니다. Vue.js는 지금도 많은 곳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입지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전 페이지에서 AngularJS와 Vue.js는 프레임워크라고 부르고 리액트는 라이브러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프레임워크와 라이브러리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차이점은 프로그램의 흐름에 대한 제어 권한입니다. 프레임워크는 흐름의 제어 권한을 개발자가 아닌 프레임워크가 갖고 있는 반면에 라이브러리는 흐름에 대한 제어를 하지 않고 개발자가 필요한 부분만 필요할 때 가져다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결국 라이브러리는 제어 권한이 개발자에게 있으며 프레임워크는 제어 권한이 프레임워크 자신에게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모든 기술에는 트렌드가 있습니다.
웹 개발과 관련한 기술도 마찬가지죠. 한때는 앵귤러.js가 웹 개발의 정답인 것처럼 여겨지는 시기도 있었고, 리액트보다는 다른 게 훨씬 더 좋다고 평가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기술이 무조건 평생 대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기술의 큰 흐름을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리액트의 입지가 굉장히 우세하고 웹 개발에 있어 거의 표준처럼 여겨지고 있지만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는 다른 새로운 기술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리액트를 배우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리액트를 공부하면서 동시에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웹사이트의 작동 원리와 흐름을 함께 이해하려고 꼭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리액트는 사용자와 웹사이트의 상호작용을 돕는 인터페이스를 만들기 위한 자바스크립트 기능 모음집이 됩니다. 웹사이트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모두 다 잘 다뤄야 되는데 사이트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수많은 페이지를 잘 만들고 관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잡한 사이트를 쉽고 빠르게 만들며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리액트입니다. 앞에서 SPA에 대해 짧게 설명했었는데요. SPA란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의 약자로 하나의 페이지만 존재하는 웹사이트 또는 웹 애플리케이션을 의미합니다. 규모가 큰 웹사이트의 경우 수백 개의 페이지가 존재하는데 이것을 각각 페이지마다 HTML로 만드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관리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의 HTML 틀을 만들어 놓고 사용자가 특정 페이지를 요청할 때 그 안에 해당 페이지의 내용을 채워서 보내주는 것이 바로 SPA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울 리액트가 바로 이런 SPA를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